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코로나19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오늘 오전 동시에 정상회담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두 번째 진행하는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 16일 일본 스가 총리와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 경제 통상 분야의 실질 협력,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과제 대응 협력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의제로 올랐는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부인했습니다.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영남 출신의 사선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당대표와 함께 차기 대선을 이끌어야 하는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영남 출신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66표를 얻어 34표의 김태흠 후보를 꺾었습니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4표, 김태흠 후보 30표를 받았는데 나머지 권성동, 유이동 후보의 표가 결선 투표에선 김 의원에게 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 내년 대선에서 이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겠다고 당선 소감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헌신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장의 현안으로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일자리 문제를 꼽았고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범법자의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판사 출신인 김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선 뒤 울산시장을 역임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재선엔 실패했고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비롯한 야권 통합, 차기 대선 관리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오는 6월 초쯤 치러질 전당대회 준비도 맡게 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해 오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청 시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탈북단체가 최근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활동을 해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예고한 대로 이번 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서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건, 1달러짜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밤중 대형 풍선을 날려보내는 동영상도 공개했는데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도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며 정부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 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내일 사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고,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자사의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도 회사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주식 부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6시간 넘게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홍보전략실과 세종공장에 있는 세종연구소 등 6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9일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홍보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이어 13일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동물 실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제품을 홍보했다고 판단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뒤 자료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발표 이후 회사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주식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이 결과를 검토해 경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22살 대학생 손정민 씨가 실종 엿새째인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후 4시쯤 반포 한강공원 인근에서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5일 새벽 실종 당시 입었던 마름모 무늬의 긴 셔츠, 검은색 바지 등 차림새가 그대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또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642명, 해외 유입은 19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대본은 오늘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가 30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환자 발생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방대본은 다만 최근 한 달간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27건 발생하는 등 종교시설 집단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안정적이고 서민 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5월 23일까지 유지됩니다. 2단계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는 강화 조치를 추가할 수 있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유행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행사나 모임,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흘 연속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오늘 0시까지 경기도에서 집계된 어제 하루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1명입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14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3명입니다. 나흘 연속 감소했고 나흘 전과 비교하면 22%가량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평택시와 용인시가 15명, 성남시와 부천시가 12명이었고 안산시에서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의정부 1명, 양주 1명,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평택의 한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명의 확진자가 나와 밀접 접촉자로 검사를 확대했더니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 밖에 부천의 주간보호센터 관련 2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74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성시 노인 모임과 관련해 2명이 더 나와 21명으로 늘었고 안산 보험회사와 관련해 1명이 추가돼 2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숨진 경기도의 확진자는 582명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나흘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대전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부여의 노인복지센터에서도 11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두 곳 모두 고령자가 많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직원 1명과 입소자 17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0대가 7명, 80대가 8명, 60, 70대가 3명 등 확진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입니다. 어제 같은 병실 입소자 5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해당 요양원이 자체 구입한 신속 항원 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입소자와 종사자 66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면회를 다녀간 입소자의 배우자가 21일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된 사실에 주목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되신 분이 격리에 들어가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아마 이제 어르신들이고 또 많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 보니까 통제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던 충남 부여의 노인복지센터에서도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70대 이상의 시설 이용자, 1명은 이용자의 가족입니다. 이로써 이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는 은행 콜센터에 근무하는 30대가 확진돼 동료 12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방역당국이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을 위해 일시적으로 1차 접종 추가 예약을 자제해 줄 것을 일부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이 매주 나눠서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데 이달에 1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2차 접종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새로 1차 접종을 예약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5월 백신 배정 계획을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외식 공연 쿠폰을 다음 달부터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판 UD 점검회의에서 외식 공연 쿠폰 비대면 온라인 사용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식 쿠폰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4번째 이용 때 10,000원을 환급해주고 공연 쿠폰을 적용할 경우 온라인 유료 공연 예매 때 8,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가 2달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소비가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화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한 덕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2월보다 0.8% 상승한 112.6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월 산업 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이끌었습니다. 영업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월 들어 다소 완화되면서 숙박 음식업의 생산이 8.1% 늘었고 예술 스포츠 여가 분야도 7.6% 증가했습니다. 또 수출 호조로 물동량이 늘면서 운수 창고업도 5.8% 증가했습니다. 소비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액을 기준으로 전월보다 2.3% 늘었는데 따뜻한 날씨 등으로 외출이 많아지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의 판매가 9% 넘게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판매도 1.5% 상승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또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경제 심리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달과 같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올랐고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여러 지표가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올 1분기 미국 경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백신 확대에 힘입어 6.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뉴욕은 오는 7월부터 100% 경제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연율로 계산해서 6.4%로 집계됐습니다.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기저효과가 컸던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1분기에 10% 넘게 늘면서 전체 성장폭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과 지난달 집행된 두 차례 경기 부양책으로 1인당 $2,000가 지급됐는데 이 덕에 1분기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소비 심리가 더 개선되면서 2분기엔 성장폭이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ontinued vaccinations should allow for a return to more normal economic conditions later this year. In the meantime, continued observance of public health and safety guidance will help us reach that goal as soon as possible. 이에 따라 미국 내 각 지역들도 경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1차 진원지였던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오는 7월 1일부터 100% 경제 재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뉴욕시 인구 830만 명 가운데 630만 명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상태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summer of New York City. We're all going to get to enjoy this city again, and people are going to flock here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be a part of this amazing moment in New York City. 7월 1일부터 모든 영업 제한을 푼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이달 들어 정원의 33%로 개장이 허용된 뉴욕 극장들이 올 여름에는 100%를 채워서 관객들을 입장시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형 뮤지컬이 선보이는 브로드웨이 극장의 정상화 시기는 가을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뉴욕시 방문객 수는 전년도보다 70% 가까이 감소한 2,230만 명에 그쳤습니다.
올 들어 이곳 뉴욕 타임스스퀘어 방문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방문객 수의 80%는 미국 내 여행객들이라서 올 여름쯤 백신 접종 속도에 맞춰 미국 내 여행이 상당 부분 자유로워진다면 뉴욕 경제도 회복 속도가 빨라질 거란 희망 섞인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로 봉쇄 조치를 완화한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국의 허용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수십 명이 압사하고 1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긴 행사장 통로를 따라 사람들이 떠밀리듯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축제 라그베오메르의 참가 행렬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축제 현장에선 압사 사고가 일어나 최소 4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Many people were hurt, injured, and killed here. 구급차와 구급 헬기를 동원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지만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믿고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완화한 이스라엘은 당초 이번 행사에 10,0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이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650대의 버스가 동원돼 약 3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전했고 봉쇄 완화로 10만 명이 참가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כן, הייתי שם ובתוך הדוח הזה היה שם דוח של 6,000-7,000 איש. לא היה מקום כמעט לזוז ואנשים נפלו על הרצפה כמו נפלו מאוד על הרצפה. 이스라엘은 이번 압사 사고를 중대한 재난으로 규정짓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우리 동해에서 자치를 감춘 명태 자원을 되살리기 위해 강원도가 오늘 어린 명태 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앞으로 우량 종자 생산과 방류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입니다. 어린 명태 20만 마리를 바다에 내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몸길이 5에서 7cm로 6개월 정도 키운 치어입니다. 2015년 12월 처음 인공부화시킨 어미 명태에서 수정란을 얻었습니다. 기존 상반기에 방류했던 크기보다 큰 우량 종자를 방류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란과 방류 시기를 예전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자연 상태에서 적응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물고기들은 약 3년이 되면 최대 50cm까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동해안 명태 방류는 2015년 1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방류한 어린 명태가 162만 마리에 이릅니다. 고수운동의 영향으로 2019년에는 어린 명태가 집단 폐사해 방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태 서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명태 1,000마리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와 서식지 등을 파악합니다. 인공 생산된 명태의 자연 적응 수온이라든지 수심 등을 생태학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장착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2월쯤 길이 10cm가 넘는 명태를 추가 방류하는 등 어린 명태 방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반영되며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9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21포인트 하락한 3,147.86에 코스닥은 7.24포인트 내린 983.4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애플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하락한 가운데 카카오가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4흘 연속 하락했고 전일 7% 가까이 급등했던 LG화학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은행주는 1분기 호실적과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보였고 조선주가 업황 호조 속에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며 줄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1분기 영업이익 호조 및 해외 수주 확대 기대감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10전 오른 1,112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와 경북은 일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동과 제주에는 20에서 60, 영서와 영남, 전남에는 10에서 40,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부산이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가 15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 5m까지 거세게 일겠고 호남 해안과 제주 해안 지역에선 해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 아침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